자, 오늘은 흑백요리사또 김희원 셰프님 에그앤플라워 후기입니다. 일단은 해방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흥시장 가보신 분 계신가요? 최근에 신흥시장이 코카콜라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리뉴얼하면서 레드리본 시스템이란 게 홍보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블루리본은 들어보셨죠? 블루리본은 이제 리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상 그 리뷰료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뷰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량의 금액을 내야 되는데 그거를 내면 이제 리뷰를 하고 등록이 됩니다. 블루리본에. 아주 뭔가 미슐랭이나 이런 종류의 것은 아니고요. 그냥 구독형 리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블루리본에다가 이제 코카콜라를 입혀놓은 게 이제 레드리본이죠. 뭐 코카콜라와 잘 어울리는 음식 이런 느낌으로 마케팅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코카콜라에서 여기서 간판이나 이런 걸 다 코카콜라 느낌으로 약간 레트로하게 리뉴얼을 다 해준 신흥시장이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뭐 여러 매장들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매장도 몇 개 있고 저 예전에 그 유튜브 감독해주시던 분이 하시는 뭐 해방촌딱이라는 데도 있고 여기도 맛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소울을 하고 에그앤플라워가 같은 건물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를 가봤습니다. 가면 의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신기한 게 테이블은 보통 이제 서로를 마주보고 하는데 여기는 같은 곳에서 이제 그 옥상 뷰를 보면서 밥을 먹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있어요. 야구장에서 밥 먹는 느낌이랄까? 뭐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야구장에 안 가봄. 사실 야구장에서 밥도 안 먹어봄. 하지만 사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메뉴를 찍으니까 비치더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메뉴도 이런 걸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캐주얼한 곳이란 걸 알 수 있죠. 보통 파인다이닝은 이런 시스템은 안 쓰니까. 그래서 메뉴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6개 정도가 있어요. 에피타이저는. 뭐 시저 샐러드, 브라타 치즈와 감태, 홈메이드 리코타 플러터, 치즈랑 빵을 주는 것이죠. 스모크 비프 카르파치오. 카르파치오가 뭐냐면 타다끼라는 거 있잖아요. 겉에 부분만 익힌 다음에 속은 약간 육회 상태로 있는 거. 근데 요거는 소고기를 겉에만 익힌 다음에 얇게 썬 거예요. 그리고 위에다가 보통 드레싱이나 소스 같은 걸 뿌려서 먹는 육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이탈리아식 육회?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차콜 한치와 모듬 채소 튀김, 바질 페스토 계절 조개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스타가 있는데 저는 사실 먹어보고 싶었던 게 갈비라고 후추 레지네티였거든요. 품절이 됐어요. 너무 아쉽죠. 트러플 포르치니 앤 노른자 딸리아 딸레가 있고요. 여기가 버섯맛 나는 파스타, 홍새우 먹물 카펠리니, 새우맛 나는 비스크 파스타, 그다음에 레몬 버터 살시차 앤 노른자 빠빠델레, 약간 상큼한 맛이 나는 파스타, 그다음에 봉골레가 있습니다. 갈비라고 못 먹어본 게 좀 아쉽고요. 첫 번째로 시킨 거는 브라타 치즈와 감태입니다. 그래서 이 감태는 해조류죠. 조금 더 풀향이 많이 나는 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건조하죠. 그래가지고 요 녹진한 치즈랑 같이 먹으면 감태향이 입에 싹 퍼지면서 치즈의 고소하고 몽글몽글한 식감, 그리고 여기 드레싱이 약간 좀 새콤달콤한 느낌이거든요. 요런 게 입안에 퍼지면서 산뜻한 맛으로 식욕을 돋구는 그런 향이 나면서 이 감태 특유의 좀 구수한 향 같은 게 있잖아요. 감태. 그래가지고 치즈랑 생각보다 잘 어울렸다. 감태가 조금 많긴 했어요. 입안에 가득 찰 정도로 감태가 들어와서 감태를 이렇게 많이 먹어본 적은 없었어. 특이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브라타 치즈 드레싱이 올라가 있다. 이 치즈를 나이프로 적당히 자른 다음에 와구와구 비벼가지고 비빔밥처럼 해먹으면 돼요. 그러면 이 감태들이 치즈의 수분기와 드레싱에 살짝 녹아내리면서 덕지덕지 붙습니다. 그거를 이제 먹으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온 건 이제 한치를 숯에다가 구운 거고요. 밑에 있는 거 알감자 구이, 그 다음에 방울 양배추 구이. 그리고 요게 정말 맛있는데 요게 따페나드라는 거거든요. 올리브 따페나드. 이게 뭐냐면 올리브를 잘게 다진 다음에 여기 보시면 동그란 건 겨자씨거든요. 이런 거랑 같이 섞어가지고 만든 일종의 피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새콤하면서 올리브 맛도 나고 올리브 맛이 뭐겠어요. 약간 짠맛이 나잖아요. 올리브 절임이다 보니까. 올리브의 짠맛과 그 향, 올리브의 향, 올리브 오일의 향 있죠. 그것과 새콤한 맛, 그리고 이 씹을 때마다 아작아작 씹히는 이 겨자씨앗 어울려가지고 소스의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옛날에 이거 참 많이 만들었거든요. 권 셰프님이랑 일할 때 따끈해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요거 이제 빵이랑 같이 먹거나 뭐 다른 거랑 같이 가니쉬를 해서 먹거나 할 때 많이 쓰입니다. 중동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먹기 때문에. 또 이제 두바이 출신이신 권 셰프님 따끈해도 굉장히 좋아하셨죠. 많이 했었는데 요거 맛있더라고요. 특히 이 겨자 씨앗을 넣은 게 킥이었습니다. 조금 씹히는 식감이 바삭바삭해가지고 좋았다고나 할까?
맛이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나 이 감자 러버인 저한테는 아주 최적화된 구이다. 겉이 그냥 아주 바삭바삭하게 바삭하게 마이야르 잘 되게 익혀져 있고요. 속은 또 포실포실합니다. 또 속이 잘 안 익으면 으석으석하거나 좀 부스러지거나 이런데 그렇지도 않고 살짝은 쫀쫀함이 살아있는 포스람, 요거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스타가 나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매장은 자가제면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면을 다 매장에서 뽑습니다. 이거는 오징어 먹물을 넣어서 만든 까펠리니, 얇은 면, 뭐 소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황색 소스는 비스크입니다. 새우 껍질이나 이런 걸 사용해가지고 만든 갑각류향이 많은 꽃게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이해하려면 꽃게탕에다가 버터를 조금 풀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고소한 맛이 나는. 새우가 되게 맛있어요. 이게 홍새우인가요? 새우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저는 이 새우의 익힘 정도가 저한테는 조금 중요한 포인트인데, 너무 많이 익히면 너무 질기고, 이제 적게 익히면은 그 날새우 특유의 찐덕찐덕하게 혀에 붙는 불호인 식감이 있었는데, 그거 없이 너무 잘 구워져서 새우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비벼가지고 먹으면 됩니다. 빨리 비벼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면들이 다 엉겨 붙어가지고 먹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다 해체를 한 다음에 비벼가지고 먹었습니다. 비스크 향이 굉장히 진하게 느껴졌고요. 조금은 느끼할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그 비스크라는 음식 자체가 느끼한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매운탕에다가 뭔가 크림을 섞어 놓은 듯한 그런 맛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스크들이. 빨리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시킨 게 이제 그 레몬, 약간 상큼함이 들어가 있는 파스타거든요. 이 위에 올라간 고기 같은 건 뭐죠? 살시차라고 하는 이탈리안 소세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케이싱이 없는 소세지의 안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에 뭐 탱글탱글한 이런 느낌보다 그 안쪽에 들어있는 고기, 뭐 일종의 뭐 미트볼 같은 느낌이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레몬도 같이 먹는 겁니다. 잘라가지고 먹으면 약간 좀 입에 개운함이 돌아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버터 베이스 소스이기 때문에 느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조각조각 내가지고 중간에 섞어 먹으면 꽤나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사실 이 껍질을 먹으면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구워가지고 그런가? 뭔가 좀 씁쓸한 맛이 많이 줄어든 듯한 느낌이었고, 실제로 썰어가지고 먹어보니까 파스타랑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 그래가지고 만족스럽게 먹었습니다. 파스타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요거는 약간 바다의 맛, 진한 바다의 맛. 요거는 버터리하면서 살짝 레몬 향이 가미된 산뜻한 맛. 여기다가 파스타를 하나 정도 더 시키고 싶었긴 했어요. 그 아까 메뉴 중에 버섯 들어가 있는 녀석 있죠? 그거를 시켰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다른 먹방 친구들이랑 간 게 아니고 아내랑 같이 갔기 때문에 이미 둘이 먹기에는 음식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벌써 4접시나 나왔잖아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 제가 다 먹었겠는데 요새 그 마운자로를 맡고 있어가지고 음식이 조금만 들어가도 배가 부르긴 합니다. 그래서 곤란해졌어요. 리뷰를 할 때 조금씩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갈 식당들이 많은데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는 상황이 돼버렸다. 곤란하네요, 리뷰어 입장으로서. 엄청 날씬해 보인다고요? 1kg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디저트가 하나 나왔는데, 디저트는 두 종류가 있어요. 클래식 티라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몬 티라미수가 있는데, 클래식 티라미수는 많이 먹어봤잖아요, 여기저기서. 그래서 레몬 티라미수를 시켜봤습니다. 사실 레몬 티라미수를 시킬 수밖에 없는 게 음식이 기본적으로 다 헤비한 음식들이라 저한테는 헤비했거든요. 좀 산뜻한 무언가를 먹고 싶었어요. 여기 밑에 뭐 다코아즈, 마스카포네 크림, 민트 파우더에다가 피스타치오입니다. 뭐 조합은 훌륭하죠. 아주 맛있습니다. 이거를 테이크아웃으로 파시면 정말 한 판을 사와서 먹고 싶었어요. 일단 굉장히 산뜻한 레몬 맛이 나기 때문에 레몬 커드 파이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파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무 개운하게 먹을 수 있는 거야. 레몬 머랭 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지가 기름이 많아가지고 지방이 많아가지고 느끼한데, 이건 그런 것도 없어. 굉장히 산뜻하고 이거는 뭐 10개도 먹을 수 있다. 근데 이 산뜻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올라가 있는 요 피스타치오들이 또 어느 정도 고소함을 또 주기 때문에 맛있었습니다. 훌륭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에그앤플라워는 되게 캐주얼한 레스토랑이고요. 소울과는 이제 가는 방향이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둘이 먹어가지고 10만 원인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울은 혼자 먹어도 이제 22만 원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둘이 먹어도 10만 원이기 때문에 그냥 캐주얼하게 흑백요리사에 나온 셰프의 요리를 먹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울의 거의 모든 예약이 다 밀려있기 때문에 에그앤플라워는 지금 빈집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빈집을 하실 분들은 빨리 예약을 하시면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에그앤플라워 후기였습니다.